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심층 분석 해드리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관심이 아주 뜨겁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제가 우리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뭐 참 가서 참 뭐 제가 봤을 때 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소득 없는 정상회담이었지만 그래도 무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제 무기 15조 원어치나 사기로 했다라는 뉴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제일 큰 성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도대체 그 무기들이 뭘까, 또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수박 끄닫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층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가, 어떤 성능의 무기가 들어올까, 심층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무기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규모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으며, 한국이 구매하려는 무기에는 미사일과 제트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사했다. 또 한국이 구매하려는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방산업계에서는 10여 종의 무기, 최대 15조 원 규모의 거래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미사일과 제트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시사를 했죠. 그러면 미사일과 제트기는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제 무기 쇼핑 리스트 첫 번째, 고고도 무인 정찰기, 바로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글로벌 호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RQ4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은 이미 계약이 다 진행되어서 이제 납품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새로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 약속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이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4대의 RQ4 블록 30 기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RQ4가 글로벌 호크죠. 전자광학 장비와 합성 개구 레이더, 즉 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높은 해상도로 정찰이 가능하며 최대 36시간까지 장기 채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원래 작년까지 4대를 다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이버전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올여름에 전량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는 나오지만 이번 추가 무기 도입 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차기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F-35 40대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제가 단독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3.4조 원어치 20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가로 한다 라는 것이 확정됐다라고 제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제트기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차기 전투기, 즉 FX3 2차 사업입니다. F-35A 40대를 도입한 기존 사업에 이어서 추가로 약 3.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형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X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일단 공군 같은 경우는 한 개 비행단이 대부분 60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F-4 팬텀을 운용하던 그 청주에 있는 제17 전투 비행단을 기종을 바꾸어서 이제 F-35로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청주에는 3개 대대 해서 팬텀이 60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차례차례 퇴역을 하고 지금 이제 F-35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F-35는 40대만 도입이 됩니다. 확정은요.
그러다 보니까 2개 대대밖에 없죠. 그러면 비행단은 3개 대대가 돼야 되는데 1개 대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 전투 비행단을 뭔가 최신형 전투기로 완편시켜주기 위해서 20대의 추가 도입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FX3 사업 자체가 6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때 우리 방사청 그리고 국방부가 뻔하게 나중에 우리가 납품받을 시기가 되면 F-35가 대량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고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60대 계약해도 된다 이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말을 안 듣고 40대만 도입하더니 결국 2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20대가 이제 여기 보이는 우리가 도입한 F-35 이게 이제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비행기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인데 문제는 이제 F-35 그 F를 도입하던 FX 1차 사업에서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였던 유로파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유로파이터가 다시 들어올 것이냐 이런 어떤 그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트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아마 유로파이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탈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트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제 전투기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제 전투기면 록히드 마틴 그리고 보잉 이렇게가 이제 미국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F-35A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40대를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00파운드짜리 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있어서 벙커버스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주 강력한 전투기죠. 그런데 최근에 해군에 이제 그 마라도함이라고 있습니다. 독도함의 후속함이죠. 그 마라도함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경항공모함 비슷하게 쓰자. 그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F-35B 전투기를 도입을 해서 마라도함에 우리도 항공모함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35B 타입도 의외로 복병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다만 이 F-35B는 수직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달고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F-35A 그리고 사출기로 쏴주는 항공모함형 전투기인 F-35C처럼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는 탑재를 못하고 여기는 그냥 1000파운드 폭탄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안 되는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이 F-35B 가지고는 전략적 타격 임무를 하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의외로 강력한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F-15X죠.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인 셔너헌 국방부 장관 대행이 바로 보잉 이 F-15를 만드는 이 보잉에 30년 동안 근무했던 보잉맨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죠. 뭐 그래서인지 아니면 오비 일학인지 지금 미 공군 그리고 미 해군이 이 F-15X와 그리고 슈퍼호넷 보잉에서 만드는 전투기들을 느닷없이 대량으로 지금 막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잉의 전투기 라인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한국이 지금 낙점이 되어서 이른바 눈탱이를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보는데 17 전투비행단을 60대를 사실은 2개의 기종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이 F-15X 미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F-35와 더불어서 제트기 범주에 포함되니까 우리의 FX3 후속 사업인 20대 전투기 도입 사업 3.4조 원의 후보 기종들은 이 3가지로 크게 압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상작전 헬기, 즉 대잠 헬기예요. 잠수함을 잡는 대잠 헬기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 때는 미국의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MH-60R 시호크하고 영국의 링스 와일드캣하고 경합을 벌여서 와일드캣이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사업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8대의 와일드캣이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그 FFX라고 해서 그 차기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기 호위함을 또 추가로 건조합니다. 그러면 호위함을 건조하기 때문에 그 호위함에는 호위함 한 척당 한 대의 해상작전 헬기가 또 탑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호위함이 한 척 생산될 때마다 해상작전 헬기를 한 대 갖다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호위함이 12척 건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작전 헬기, 즉 대잠 헬기를 12대를 더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일드캣을 1차 사업 때 도입을 했지만 지금도 와일드캣과 또 역시 1차 사업 때처럼 MH-60R이 기합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MH-60R이 성능이 좋은 대신 가격이 비쌌어요. 한 750억 정도. 그리고 와일드캣은 한 550억 정도.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MH-60R이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와 미국이 이 MH-60R을 공동구매, 대량 구매를 하게 됐어요. 44대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2대 도입하는 이 MH-60, 12대 도입하는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서 MH-60R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인도, 그리고 미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해서 56대의 MH-60R을 갑자기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제안 왔습니다. 우리 가격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경쟁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와일드캣 거의 단독으로 굳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MH-60R이 다시 한번 대시를 해서 사업이 그냥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를 보면 이 1조 원 정도 되는 이 사업에서 어쩌면 이 와일드캣을 이기고 MH-60R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성능을 한번 보면 이 와일드캣은 말이죠. 덩치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C스코어 미사일, 청상어 어뢰, 디핑 소나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최대 2시간을 작전한다라고 재원상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핑 소나 무겁습니다. 이 디핑 소나를 달고 그리고 또 어뢰도 무겁습니다. 어뢰까지 달고 이렇게 탐지용 장비와 공격용 장비를 동시에 탑재를 하고 작전하기는 힘들다. 소형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이 와일드캣 이 모델은 아니고 와일드캣의 직전 모델인 슈퍼링스를 제가 사실 타봤습니다. 타고 장시간 비행을 해봤는데 정말 좁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경차 타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작은 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는 작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를 담그고 적의 잠수함을 찾는 헬기 따로, 그리고 이 헬기가 잠수함을 찾으면 어딘가에서 또 어뢰나 미사일로 공격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사일 탑재하고 있는 이 또 헬기 따로 해서 2대가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호크 같은 경우는 엔진 출력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혼자서 어뢰, 소나 이런 거 다 탑재하고 그리고 훨씬 더 긴 시간을 작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디핑 소나 담그고 있다가 잠수함이야. 그럼 어뢰 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풀 무장을 했을 때 와일드캣 같은 경우는 35분 정도 작전할 수가 있어요. 풀 무장을 했을 때. 그런데 시호크 같은 경우는 풀 무장을 했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작전할 수 있습니다. 35분이 얼마나 황당한 시간인가 하면요. 배에서 이제 이착륙을 하는 거니까 배에서 이륙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잠수함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이제 소나를 담고 막 잠수함을 찾겠죠. 그러다가 다시 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착함을 하려고 하다가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은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착함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여유로운 상태에서 착함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5분 작전은 제대로 10분, 15분도 작전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웃기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호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풀무장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여유분 착함할 때 애로사항에 따른 여유분 연료까지 감안하더라도 최소 1시간 정도는 탐지 공격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평 비교를 한다.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통 이거 좀 사요. 좀 사란 말이야. 라고 했다면
그로 인해서 정말로 MH-60R이 도입된다면 이번 모든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져오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진짜 강력하고 좋은 무기 가져오면 그거야말로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강력한 대잠 헬기, 우리 천안함 폭집시켰던 북한 잠수함, 쓰레기 같은 잠수함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해군에 우리가 헬기 사주는 대수 채워주느라고 지금 1조 원씩 사업합니까? 아니죠. 북한 잠수함 찾으라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해군에 그냥 대수 채우고 조종사 인원 채워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대잠 헬기 이번 기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죠. 자, 이겁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36대 아파치가 있는데요. 2개 대대가 있죠. 그런데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11사단 그리고 8사단이 기동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안으로는 이 기동사단의 전차 숫자를 줄입니다. 전차 숫자를 줄이고 그 대신 헬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로 이루어진 지상군 부대 그리고 이 아파치 공격 헬기가 위에서 백업하고 폭격해주는 이 연합작전 능력을 이 8사단과 11사단에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육군은 36대의 아파치를 추가 도입을 원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기사 나오는 거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24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편제는 18대가 한 개 대대예요. 그래서 24대가 들어오면 좀 대대의 편제가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사단과 11사단에 수십 대의 아파치 헬기를 배치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8사단 K2 흑표전차 대대 그리고 K21 전투장갑차 대대 11사단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치 대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의 미군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가진 기동사단, 전투사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방개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도입하겠다. 그래서 공격 헬기 비싼 거 아파치 추가 도입 24대 해드릴게요. 라고 우리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거 여기 롱보우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이 롱보우 레이더 한 대에 한 50억 정도 한다는데 이게 있어야 진짜 아파치죠. 그래서 이거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기 경보기 2차 사업. 이거 확정 사업이죠. 지금 이제 거의 제안서 받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특이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이번에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특이. 그래서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인데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피스아이 미국의 E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4대가 있죠. 그게 추가로 2대의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히고 경합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 경쟁 기종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E737 지금 쓰고 있는 E737하고 똑같은 것들을 2대 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 이건 이제 스웨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콘 이스라엘의 이제 방산업체인데 IAI에서 만든 팔콘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거 사세요 라고 해서 E737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조기 경보기 정말 탄도탄 요격할 수 없는 조기 경보기 탄도탄 요격에 기여할 수 없는 조기 경보기 이게 웬 말이냐 라는 그런 동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따라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장 환경에 부적합한 기체들 경합. 전장 환경 우리의 지금 전장 환경은 뭐냐?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요격할 거냐?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전장 환경이고 숙제입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돼야 돼요. 그런데 탱크나 뭐 이런 것들처럼 전혀 어떻게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무기 체계는 할 수 없지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기왕이면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핵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 미국제 사이드에서 E737 산다라고 하면 역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제 E2D 조기 경보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지. 굳이 머리 아프게 뭐 자꾸 그런 거 그러려면 또 우리 교육받아야 되고 또 뭐 부품하고 뭐 이런 것도 따로 군수 파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신인균이 저 새끼 저거 맨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귀찮게 말이야. 우리 군 시스템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군 시스템 나는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체계를 사란 말입니다. 당신네들 운영하는데 편한 거 사지 말고 핵미사일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합하는데 아마도 이 E737, 보잉의 E737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보잉의 아파치, 보잉의 E737 이렇게 해주면 그럼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으로 가나요? 로키드 마틴. 그렇게 또 좀 또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키드 마틴 F-35죠. 또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 자, 이거 이제 되면은 사실 우리 육군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왜냐? 바로 육군의 전장 지휘기입니다. 아까 피스아이는 공군의 전장 지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전의 완전히 지휘자예요. 왜냐? 탱크, 장갑차,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다 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사일 또는 우리의 항공기들에게 야 저기 지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나왔어. 저거 먼저 타격해. 우선순위가 저거야. 탱크 이거 나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휘해주는 그런 지상전의 움직이는 지휘자입니다. 이 조인트 스타즈 사업을 우리가 확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하고 육군과 공군의 화력을 효과적으로 작전 통제하기 위한 하늘의 정찰 지휘소인 조인트 스타즈 도입 사업입니다. 2조 원 규모로 미국과 영국 기종이 경합 중입니다. 미국과 영국 기종이 경합 중이다. 그러면은 역시 제트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거 빼고 우리 거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E8 이 조인트 스타즈는 단종됐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바로 P8 포세이돈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항공기에다가 AGS라는 어떤 제식명을 붙여서 지금 새로운 조인트 스타즈를 미국이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성능 엄청 좋겠죠. 미국이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도입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 성능을 보시면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85.8톤입니다. 85.8톤이다 보니까 이 임무 장비 각종 그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센티넬 여기는 최대 속도는 950km 뭐 이렇게 다 비슷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 44.5톤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P8 이 포세이돈 기반 조인트 스타즈에 비해서 탑재 장비를 반밖에 못 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좀 제대로 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뭐 돈 좀 싸다고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안 사는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제대로 뭐 왜 샀을까 하는 그런 거 사지 말고 기왕 사는 거 미국과 똑같은 거 미군이 지금 최신형으로 쓰려고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확실하게 탐지해서 먼저 때려! 바로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이런 압도적인 우리 정찰, 지휘, 통제, 화력 능력을 보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미국제 무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세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 가가지고
참 뭐 별로 환영도 못 받고 언론의 관심 1도 못 받고 마스터즈 골프 대회 14년 만에 황제가 귀환했다. 타이거 우즈의 우승, 5번째 마스터즈 우승. 이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견을 했는지 뭐 한참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옆에 앉혀놓고 기자들의 질문 29분 동안 단독 회담했다라고 청와대에서 홍보했지만 다 거짓말이죠. 27분 동안 마스터즈 이야기하고 어센지 이야기하고 뭐 이랬습니다. 2분 동안 이제 기자들 나가세요 하고 2분 동안 단독 회담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밥 먹고 갑시다 했을 수 있죠. 자, 비록 타이거 우즈보다 관심은 끌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얻고 왔죠. 무기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가시면 또 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들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15조 원어치는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일부로 하고 제가 또 다음 2부에 또 추가의 무기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자,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무기체계, 우리 거 될지도 모르는 무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